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5년 12월 3일 미쿡 정치농장 463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 또 미우새 유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저지의 양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네, 그리고 새 짐승 미국 동부 지역을 휘젓고 다니는 빨간 여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간 여우입니다. 예, 빨간 여우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나 이 방송에 오늘 오신 어떤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날이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정치 농장 팟캐스트를 앞으로 자주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는 출연자지만 청취자의 느낌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정치농장 가장 큰 특징은 출연자 없이 청취자들로만 구성된 그런 방송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네. 일단 오늘이 뭐 무슨 날인지는 다 아시겠죠? 12월 3일이니까 1, 2, 3, 12, 3 내란 뭐 1주년입니다. 정확하게 1주년. 참 1년 전 뜬금없는 그 윤석열 얼굴과 그거를 우리 미국에서 아침에 보고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다들 그랬고 그 이후로 엄청난 일들이 진행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자, 오늘 그래서 12.3 내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국 정치 소식 한두 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그 관세 문제도 하고, 최근에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베네수엘라에 대한 해상 공격. 이것도 유 작가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이거 우리 책 읽는 민들레에서도 많이 다뤘던 너무나 익숙한 얘기죠? 마약을 소탕할 할 마음이라면 사실 미국 소비자 수요를 줄여야 될 텐데 그 노력을 하는 대신에 베네수엘라에 이제 그 마약을 소탕을 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무력 침공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베네수엘라에서 얼마큼 마약이 생산되고 얼마큼 공급이 되는지 그런 어떤 퍼센티지나 물량을 본 적은 없어요. 트럼프가 늘 주장하는 얘기에는 보통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황당한 어떤 근거를 대거나 거짓 근거를 대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라서 그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 이제 물증이 없이 왜 그렇게 무력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베네수엘라가 세계 제2의 원유가 매장된 국가라는 거 다 아시죠? 네. 네. 에너지를 컨트롤하려는 그런 그 의지는 미국이 계속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 그 명령을 잘 안 따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미국 패권 유지에 굉장히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힘으로 눌려보려고 이제 하는데 무슨 핑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마약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맞겠죠. 예. 네, 우리 빨간 여우님 혹시 옛날에 이라크 전쟁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부시가 이라크 쳐들어가는 명분이 뭐였었죠? 무슨 화학무기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대량 살상 무기죠. 사람을 네. 많이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다, 핵이 있다. 뭐 이런 걸 명분으로 해서 쳐들어갔고 지금 베네수엘라는 마약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카르텔을 베네수엘라 정권이 몰래 운영하고 있다. 한통속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두 개가 좀 비슷하죠? 네. 정확하게 증명은 그리고 안 돼요. 아직도 증명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 유 작가님 얘기해 주신 대로 이라크나 베네수엘라는 뭐가 있다?
유전이 있다. 원유가 있다, 원유가 원유가 있다. 있다. 예, 결국 원유예요. 그래서 더 네.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금 남미 쪽이 그 계속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도움, 미국은 지배하려고 하는 계획,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마약 카르텔 때문에 배를 공격한다. 이거는 우리가 그전에 늘 보았던 거죠. 미국이 그리고 뭐 이라크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역사책에서 읽었듯이 뭐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한두 번이 아니죠. 그냥 어떤 빌미를 대가지고 공격해 나가는 뒤에는 뭐 이속을 차리는 건데 요번 거 같은 경우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아는 거죠. 네. 전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이 남미 국가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의 지금 현재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라고 하고 그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전 그 대통령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기억하시죠? 제가 옛날에 한번 그 X 트위터에다가 올렸었던 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미국 대통령에게 맞짱 뜨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제가 했던 그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참 대단하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의 후임으로 원래 이분이 버스 운전사 및 노동조합 지도자로 활동을 했었대요.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맡고 있고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에 전화 통화에서 이 마두로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를 떠나라는 그런 최후 통첩을 했다네요. 아니, 자국 국민한테, 저 베네수엘라 대통령한테 그 나라를 떠나라고 하는 게 참 너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체포 보상금을 또 두 배로 올리기까지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조금 좀 걱정이 되네요. 예. 예, 지금 가장 또 민감한 문제는 미국 영토도 아니고 공해상에서 미국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비행기가 이 민간인 배를 공격해서 지금 벌써 네, 몇 수십 차례나 명이 넘었죠. 사람이 죽었대요. 죽었는데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어제 오늘부터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군이 배를 공격한 것이 국제법에 위반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왜 국제법에 위반되는지 혹시 아세요? 미국 정치농장 들어주시는 분들도 좀 상식선에서 알아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계속 더블 탭, 세컨드 스트라이크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공격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약 밀수선이라고 미군에 의해서 의심되는 배가 이제 한번 폭격탄을 맞았잖아요. 폭탄을 맞고 나서 배는 거의 다 산산조각 부서지고 두세 명이 이제 생존자만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시 발사를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영어로 더블 탭, 뭐 어우, 세컨 정말 스트라 잔인하네. 이러거든요. 근데 국제법에 의하면 이게 왜 국제법 위반이냐면 이렇게 뭐 교전을 하는 두 나라가 있을 때 한 나라에서 땅이든지 어떤 배 위든지 뭐 어떤 뭐 차 위든지 공격을 해가지고 그 적군이 사실상 무력이 해제된 거잖아요. 이제 도저히 이제 다시 덤빌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거기에 생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공격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는 맞아. 그런데 그래서 그 차량이나 배후에 있던 사람한테 폭격을 해서 이제 그 무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저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다가는 생명을 위해서 다 재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공격을 하면 이게 국제 인권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현재. 예, 뉴스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런 내용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거를 놓고서 트럼프는 나는 몰라 그거는 그것까지는 난 몰라. 그러면 핏 헤그셋 국방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그런 명령을 내린 건 없고 해군 제독 애드미럴 그 사람이 내린 결정 정말 자기는 서포트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명령 내리지 않았고 그 제독이 명령 내렸다. 지금 그러면서 슬쩍 발뺌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얘기를 핏 헤그셋 국방부 장관이 막 국무회의에서 설명할 때 옆에 트럼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셨나요, 혹시? 졸고 있어요.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데일리 쇼나 뭐 이런 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가 79세예요. 일기 때 트럼프가 자기 주치, 백악관 주치 통해 가지고 자기 멘탈 헬스 시험 해 가지고 점수 좋게 받았다고 막 그때 자랑하던 거 혹시 생각나세요? 옛날에 일기 때.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도 물론 좋은 점수는 맞았지만 그게 아무래도 의심이 되니까 그 정신 테스트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그렇겠죠. 그보다도 7, 8년이 지났고 지난번 유세 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TV에 나오는 거는 다 정제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더더더거리고 파키스탄을 언급하는 걸 갖다가 인도를 언급하고 일본을 언급하려고 하는데 뭐 한국이라고 사우스 코리아라고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뭐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더더더거리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지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그래요. 어제 국방장관이 지금 이 국제법 위반된 것을 이제 누가 책임을 지는 거에 가지고 지금 서로 수건 돌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 피트는 뭐 내가 안 했어. 뭐 그 제도기 명령한 거야. 뭐 트럼프도 뭐 절대 발언은 강하게 하면서도 그건 자기 명령 안 했다. 뭐 모른다 이래요. 그냥 트럼프는 말하는 방식 아시죠? 트럼프 말하는 방식. 그냥 싫으면 나 싫어. 자기가 한 거는 이게 최고야. 뭐 이런 단답형 문장밖에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백인들 지지하는 백인들이 볼 때는 시원시원한 거고 우리 같이 중도적인 사람이 볼 때는 저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싫어? 좋아? 나빠? 최고야? 요 얘기밖에 못 해요. 계속. 예. 그 말하는 능력. 이게 커그니션, 인식 능력에 엄청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어제 보니까 진짜 졸더라고. 이거 생중계 다 됐어요. 조는 거. 계속 조는 거. 예. 하여튼 그 두 가지 문제 했습니다. 왜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그 억지 공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의 문제. 많은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가 2025년에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1년 된 거잖아요. 네. 아직 3년이나 남았지요. 네. 그래서 뭐 레임덕을 따지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의 계산 방식은 달라요. 저는 트럼프의 임기가 언제 시작됐냐면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있죠. 2010 뭐 7년인가요? 일기 때. 2017년에 시작했죠. 예, 그러면 트럼프의 임기는 2017년에 시작해서 지금 2025년까지 온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물론 대통령을 안 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레임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대통령이 뭔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데 뭐 일을 해나간다고 처음에는 지지를 막 받았는데 나중에 하는 거 보니까 실망스럽고 뭐가 효과도 안 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하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 이게 레임덕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그 계산을 그 2017년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총 그 4, 3, 12, 12년 중에 지금 몇 년째예요? 9년째가 된 거예요, 좀. 그렇죠? 그래서 네. 12년 중에 마지막 9년이 시작된 거다. 왜? 실망할 거는 이미 다 실망했어요. 벌써 앞에. 그리고 반짝 인기가 올랐을 때는 선거 직전 날까지만 오르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리고 딱 임기 시작하면 이미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결코 우리를 뭐 행복하게 하거나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못 푼다는 거는 그냥 그 취임 첫날부터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더하죠. 그래서 레임덕은 3년이나 남았는데 무슨 레임덕이냐가 아니라 앞에 9년이나 우리가 겪었는데 이제는 레임덕이 돼도 크게 될 거 아니냐. 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 따지고 보면은, 그, 바이든도 뭐 그런 현상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대다수, 미국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어, 그, 이게 부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만 계속했고,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한 것도, 뭐, 트럼프도 지원하지만, 바이든도 지원했고, 근데 그 일반 시민들의 그 60 몇 퍼센트가 이제 그걸 이제 그만 지원하지 않기를 바라는데도, 예, 뭐, 바이든 정부나 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연방 하원의원, 뭐 상원의원 다 이제 그 일반 시민들과는 많이 괴리된 그런 정책을 계속 펴오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또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아, 해요. 모든 대통령이 똑같아요, 사실은. 정말 예외적인 몇 명만 빼고는, 왜냐면 사람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기대를 하지만 그 기대를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 이 지구상에는. 신이 아닌 이상. 또 대부분 실망하게 돼 있고,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국제법 위반,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생존자에 대한 그 공격, 이게 뭐 예. 확인 사살쯤 되나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 배에 그 폭격한 자체가 그 주권 침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전쟁 중이 아니잖아요. 민간이 선박에 공격을 한 거지. 두 군함이 싸웠던 건 아니죠. 예, 그것부터가 문제가 됐죠. 그런데 예. 지금은 음, 그런 문제가 있는 와중에 이제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음, 국제인권법을 어겼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 음. 그다음에 그냥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정치 이걸로 마무리하죠. 우리 처음 오신 빨간 여우님하고 니저지 양이님에게 그럼 트럼프가 지금 아직 3년 남았으니까 지금 관세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민 정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속해서 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정말 트럼프 지금 이런 정책을 확 바꾸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뭐 탄핵을 당하든지 스스로 사임하든지 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주 대답하기 쉽게 질문할게요. 먼저 빨간 의원님.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구호가 있었어요. 3년은 너무 길다. 사실 음,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지율이 최근에 36%라고 들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이 있었나 싶을 정도거든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지지율이 낮다고 하면 너무 길지 않는가. 그런데 미국에서 탄핵이 역사가 없잖아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예. 네, 그래서 최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탄핵이 되든 아니면 어떤 사임을 하든 뭐 지금 이게 계속되면은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유저지 양이님. 네, 저는 뭐 당연히 탄핵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염려되는 건요. 저희 9/11이 왜 발생했어요? 너무나 미국이 허황된 그런 거짓된 정보로 그때만 해도 그 뭐 CNN이 있었지만 이렇게 현재처럼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그러지 못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뭐, 반격이라면 반격? 이런 미국 시민들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는데, 누군가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이런 그 남미에 있는 그런 원유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런 일을 했을 때 거기서 희생된 사람들은 억울할 테고 그 사람들은 이 미국이라는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든 해를 끼치기 위해서 뭔가 생각하지 않을까? 전 그게 좀 두려워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평화롭게 미국 시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상 미국 소식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 내란,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비상계엄과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1년 동안 흘러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냥 얘기하는 걸로 하죠. 간단하게. 예.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 가나다 순 한번 해요. 지난번에 어느 우리 줌 모임에서 가나다 순으로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기억, 니은, 디귿 순서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러다가 꼭 트럼프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안 되겠어요, 오늘. 자, 제가 이제
봅니다. 뉴저지니까 니은이고, 미우새 작가 미니까 미음. 저는 염소 아저씨 이응. 빨간의 쌍비읍 빨간 여우. 뭐 이러니까 뉴저지 양이님이 1번이네요. 자, 당첨되셨습니다. 양이님 12.3 내란 1주년을 맞아 미주 동포로서의 느낌을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12.3 내란이 있기 전까지 이 윤석열이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너무 기가 차고 저런 사람이 계속해서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것도 참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내란까지 일으켜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지만 스스로 일찍 내려오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 엄청난 상황을 너무 훌륭하게 대처해 나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사람들에게 국회로 나오라고 얘기한 것들이며, 그리고 키세스 그 젊은 많은 여성들이 그 추운 눈보라가 치는 데서 그렇게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들 그런 걸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은 참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내란 사태 관련돼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는 너무 기가 막혀요.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15년형을 지금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소가 계속 기각되고 있고 구속이 기각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내란 재판부가, 입법이 통과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어쩌면 지금 이렇게 1년이란 긴 세월을 이렇게 해결을 못하고 가는 게 좀 답답하지만 어쩌면 그 깊은 잘못된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뭔가가 다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나는 시간이 이만큼 걸린 게 아닌가. 그래서 더 단단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국을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한국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니은 다음에 미우새 이 작가님. 네, 네, 저 다음에는 그 빨간 여우님이 그 다음이죠. 네, 비읍에, 맞습니다. 예, 예. 그 비읍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쌍비읍이니까 뒤로 가는 겁니까? 피읍일 때는 뒤로 가는데 쌍비읍은 앞으로 간다. 비읍으로 친다. 이게 비유 쌍, 다음에 보통 가요. 그래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가정의례 준칙을 따라야 되겠네. 그럼 그러면은 미우새 이 작가님 뒤에 그럼 빨간 여인님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도 헷갈리는데. 네, 지금 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우리 정말 경악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그 행보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졌어요.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었는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윤석열도 이해가 안 가고. 근데 12.3 내란을 일으킬 때, 야, 또 한 번 놀랐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래서 참 억장이 무너지고, 이제 초조하게 지켜보고 결국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런 걸 물리쳐서, 윤석열 끌어내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다시 세워서 지금 1년이 넘었죠. 이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을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될 수 있었던 그 배경,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그 배경, 도저히 얘기가 안 갔지만, 그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대통령들이 탄생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한국은 그 적폐, 해방 이후, 뭐 해방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적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적폐. 근데 그 적폐의 실체가 결국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게 한 거다. 그 적폐라는 거는 뭐 선거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적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친일 세력, 그리고 이제 미군정 하에서 이제 갈아타죠. 일본에서 이제 미국으로. 그래서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의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고 이 사람들이 뭐 정권이 바뀌었다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실질적인 그 뭐 경제 권력이나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바뀌진 않잖아요. 대통령과 뭐 그 정부의 상층만 바뀌는 거지. 사법적도 안 바뀌고 입법적은 또 뭐 대통령 바뀌었다고 또 바뀌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적폐의 실체가 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윤석열이 그렇게 오판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 적폐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이 대놓고 얘기한 것처럼 한국어는 창피하다. 그래서 자기 책상 앞에도 그 영어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대통령 집무실인데 그 한국어는 창피하다고 영어로 써놨잖아요. 그리고 한나라의 수반으로서 그 부끄러움도 하나도 없이 미국하고 일본의 절대적인 복종을 보여줬고 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 적폐가 나를 밀어주고 이 미국이 나를 밀어준다. 일본이 밀어주고 이런 자신감 때문에 이런 폭거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힘은 커져가지고 이제 그걸 물리쳤죠. 그래서 1년 동안 이게 이제 끌어오는 것도 이 적폐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은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각성이나 어떤 그 조직된 힘이 있어서 그 힘겨루기가 지금 1년 넘게 이게 해오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미우새 작가님. 예. 빨간 여우님. 네, 저는 사실 20살에 처음 선거권을 가진 이후로 계속 투표를 해왔고 단 한 번도 투표를 안 한 적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제가 그때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투표를 하지 못하고 왔는데 미국에 와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그때 당시에 저는 윤석열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가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았는데 그해 겨울, 가을, 겨울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2022년도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저렇게 압사당하는 저런 사고가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대한민국 경찰들이 굉장히 안전 감수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왜 저게 제어가 안 됐을까라고 굉장히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윤석열이 또 계엄령을 발표를 했을 때 저는 그 화면이 너무 조악스럽고 저거 방송으로 내보내기 굉장히 민망한 화질이기 때문에 누가 만든 거 아니야? 2025년, 2024년이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저게 가당키나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현실화되었고 그 이후에 정말 잠을 못 자고 눈만 뜨면 뉴스를 보고 정말 불면증처럼 뉴스를 계속 보면서 제가 이렇게도 정치 고관여층이었나? 저 자신을 돌아볼 정도로 한국 정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봐 온 지난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평생 봐왔던 정치 뉴스보다 지난 1년 동안 본 게 정말 많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는데 결국에는 그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 헌법이 얼마나 강인한가 또 민주주의가 스스로 복원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 스스로 되게 감동받은 그런 측면이 있고 결국 국민 스스로가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우리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지배계층을 장악하고 있는 그 견고한 카르텔들이 이 민주주의와 맞서서 대단한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검사나 사법부의 이런 비리들을 그 전에 저희가 내밀하게 알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드러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드러나고 모두에게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정의가 승리할 거라고 믿고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믿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들이 잘 해결돼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길었나요? 아니, 굉장히 적당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적당하게 말씀을 잘하세요? 네. 오늘 처음이라서 엄청 떨립니다. 염소 아저씨 차례입니다. 저야 정말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비극이고 창피한 일이고 그게 성공했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고 그런데 그걸 또 시민들의 힘으로 이기고 나니까 또 역시 대한민국이구나. 야, 우리는 나약한 나라가 아니구나. 이걸 느끼는 정말 지옥 갔다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온 느낌은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미주 한인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이 미국 정치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역사가 좋은 방향으로만 한쪽으로 딱딱 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란 재판 과정이나 국민의힘당이 극우 보수층하고 쉽게 결별 못 하잖아요. 뭐 내란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헌법 자체를 무시하면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랑 결별을 못 하잖아요. 야당이라는 곳이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글쎄, 많은 사람들은, 야, 내년에 이제 뭐 국민의힘은 이제 뭐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거야, 뭐 어쩌고 하지만 이 정치라는 것은 계속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돼요, 앞으로도. 이 내란을 극복한 것까지는 잘했지만 또 역사가 이상하게 또 흘러가면은 꾸역꾸역 또 내란 옹호 세력이라든가 그 적폐 세력들이 또 어떤 틈을 타고 그 지금 그냥 뭐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지금 잘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트럼프처럼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인플레이션 못 잡고 젊은이들이 또 계속 일자리 없고 집 사는 건 힘들고 이런 상태가 쉽게 극복되지 않을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 거랑 맞물려 가지고 다시 꾸역꾸역 보수 세력이 또 힘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미국 보면은 계속 보수 진보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참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일어날까 정말 두려워요, 약간. 그런데 냉철히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 지난 1년 가슴을 쓸어 내리는 안도의 한숨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 미국 정치 농장 이렇게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소통해야 되겠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어느 것이 더 옳은 길이냐. 이런 얘기들을 부지런히 나누고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는 것도 없고 없는 실력이지만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대한민국 만들고 우리 좋은 동포사회 만들어야 되겠어요.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463화 1년 전 있었던 그 끔찍한 미친 자의 비상계엄을 극복한 우리 한민족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다음 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수고 수고하셨어요. 많으셨습니다.